주식은 도박이 아닌 투자입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이 가치투자 팟캐스트에서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투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가치투자 팟캐스트 호스트 김현준입니다. 지난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피터 린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터 린치는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 매니저였어요. 매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매니지하면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가치투자가 됐습니다. 피터 린치는 워런 버핏이랑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25개 투자 철학이 Beating the Street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지난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17가지의 투자 철학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투자 철학은 There is something to worry about. Avoid weekend thinking and ignore the latest tired predictions of newscasters. Sell a stock because the company's fundamentals deteriorate, not because the sky is fall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여러 가지 뉴스를 듣게 됩니다. 경제 뉴스도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뉴스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경제TV도 있고 매일경제TV도 있고 뭐 그런 뉴스 채널을 보면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피터 린치는 이렇게 뉴스를 피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피하라고 조언을 하냐면은 뉴스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자극적이고 전망도 어둡게 아니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자주 볼수록 회사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그런 앞으로 경제 전망,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거다, 중국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경제 전망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좋냐면은 워런 버핏도 말했다시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개별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시경제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주식을 이런 거시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주식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을 팔 때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펀더멘털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파는 거지 이런 뉴스 같은데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이러는 전망을 내놓은 그런 조언을 듣고 주식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과거 미국에도 많이 있었고 한국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맞을 확률이 거의 50%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런 거시경제나 이렇게 앞으로 시장 전망이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경제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많이 변할 거고 그리고 미국 경제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따라서도 많이 한국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텐데 문제는 이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힐 수가 있는데 거시경제 예측은 너무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만 알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좀 낮추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알 수 있는 회사의 펀더멘털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팔 때도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말고 자기 소신을 갖고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그게 안 좋아졌을 때 파는 거지. 그런 그 마켓 전망이나 그런 것을 듣고 TV 보면 무슨 어디 연구원 해서 그렇게 연구원들이 많이 전망을 내놓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팔지를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그런 연구원들이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마켓이 이번 연도 말에는 코스피 2300이 갈 거다, 2400이 갈 거다, 이번 연도 말에 2000 밑으로 내려갈 거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마켓이 어느 정도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경제가 좋아져도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가 나빠져도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그건 상당히 랜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랜덤한 거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회사 펀더멘털을 보고, 회사 미래를 보고,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경영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가격이 지금 회사의 본질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게 팔리고 높게 팔리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켓을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피터 린치 투자 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Nobody can predict interest rate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conomy, or the stock market. Dismiss all such forecasts and concentrate on what's actually happening to the companies in which you've invested.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한 거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터 린치가 말한 거는 그런 안 좋은 뉴스, 마켓 전망에 대해서 상관을 하지 말고 컴퍼니 펀더멘털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둬서 분석을 해라. 지금 두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피터 린치가 말하는 거는 누구도 이렇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고, 누구도 앞으로 마켓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 주식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 예측,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무시를 하고 여러분이 가진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거랑 지금 두 번째 말한 거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If you study 10 companies, you'll find one for which the story is better than expected. If you study 50 companies, you'll find 5. There are always pleasant surprises to be found in the stock market. Companies whose achievements are being overlooked on Wall Street.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의 회사를 분석을 하면은 그 중에 1개 정도 회사를, 괜찮은 회사를 찾을 수 있다고 피터 린치는 말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0개 회사를 분석을 하면 그 중에 한 5개 회사 정도는 괜찮은 회사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터 린치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회사를 분석을 할수록 그 중에서 숨은 진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슨 냉장고를 사거나 차를 사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작은 전자레인지를 사거나 청소기를 사거나 그럴 때 많은 리서치를 해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 제품이 비교해서 그 리서치를 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하고.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또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는 리서치를 많이 안 해요. 주식을 살 때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리서치는 안 하고 그냥 덜컥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살 때는 리서치를 반드시 직접 하고, 그리고 피터 린치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 개 회사를 리서치를 하라는 거죠. 한두 개 그냥 회사 리서치 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사기보다는 한 50개 정도 이상의 회사를 리서치를 하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회사 5개를 골라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50개 이상의 회사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뭐 증권 이쪽가에서 잘 리서치가 안 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서 찾으면은
다른 사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그 종목을 사두고 묵혀두면은 나중에 이 회사의 본질 가치의 주식 가격은 수렴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If you don't study any companies, you'll have the same success buying stocks as you do in a poker game if you bet without looking at your cards. 피터 린치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안 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 성공 확률이 포커 게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패를 안 보고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랑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접 리서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피터 린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 번째 얘기했던 거랑 어느 정도 또 맥락이 같은 건데 그러면은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워런 버핏 크라이테리아를 주로 따르는 편인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회사가 얼마나 큰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앞으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경제적 혜자가 있고 그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죠. 그 경제적 혜자라는 것은 얼마나 이 회사 상품이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시장에 입지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안에서 입지가 큰 그런 상품들을 사려고 하고 그런 입지가 앞으로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사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재무제표를 볼 때 이 회사가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부채 대비 앞으로 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순이익이 부채 이자 커버가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자세히 보아서 현금이랑 손익계산서랑 비교를 해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 경영진이 솔직히 장난을 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회계적으로 장난을 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표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손익계산서랑 비교를 해서 현금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나는지 그리고 그 현금 흐름과 이 회사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올린 순이익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둘이 같이 가는지 아니면은 현금 흐름표는 마이너스인데 손익계산서에서는 계속 플러스가 나오면 그게 경영진이나 아니면은 이 그쪽 안에 회사에서 회계사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피합니다. 아무튼 이런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회사를 살 때는 그렇게 재무제표를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숫자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이쪽 경제적 혜자 이쪽 아니면 경영진 분석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나 이런 거랑 동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아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쪽 분석을 할 때는 이 회사 팔리는 물건이 얼마나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Time is on your side when you own shares of superior companies. You can afford to be patient even if you missed Walmart in the first 5 years. It was great stock to own in the next 5 years. Time is against you when you own options. 이게 상당히 중요한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린치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간이 여러분의 친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예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혜자가 튼튼한 회사를 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회사는 커지고 그리고 주식 수익률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내심이 있게 쭉 기다리다 보면 좋은 회사들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월마트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선 큰 회사고. 근데 월마트가 처음에 이렇게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 그래서 IPO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와서 5년 동안 상당히 주식 가격이 올랐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상당히 막 몇 배 정도 올랐어요. 처음 5년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올랐으니까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오르겠지 하고 안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차트를 보지 말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경제적 혜자가 큰지 얼마나 매출이 오르고 순이익이 날지 그런 것을 보라는 얘기죠. 차트를 보지 말고. 피터 린치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처음 5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 5년 동안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트만 보고 그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절대 못 샀을 겁니다. 월마트를 못 샀을 건데 이 펀더멘탈을 보고 앞에 미래 그 회사에 대한 전망을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마트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리고 피터 린치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게 말하는 거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옵션, 선물 옵션 그런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면요. 그럼 파생 상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합법적인 장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옵션을 산다고 쳐봐요. 그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선물하고 옵션이 있는데 만약에 옵션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건데 옵션을 산다고 치면은 옵션은 살 때 뭐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뒤에 만기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팔고 싶지 않아도 팔거나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exercise price가 있는데 exercise price보다 콜 옵션을 샀어요. 콜 옵션을 사면 exercise price보다 가격이 높으면은 그거를 exercise를 해야죠. exercise를 하면 그때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그 주식 가격이 낮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돈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가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옵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주식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갖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샀으면은 이거를 10년이 갖고 있든 20년이 갖고 있든 회사가 이렇게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갖고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기가 됐을 때 이거를 팔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러분들의 적이라는 거죠. 그게 피터 린치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If you have the stomach for stocks, but neither the time nor the inclination to do the homework, invest in equity mutual funds. Here, it's a good idea to diversify. You should own a few different kinds of funds with managers who pursue different styles of investing, growth, value, small companies, large companies, etc. Investing in 6 of the same kinds of fund is not diversification. The capital gains tax penalizes investors who do too much switching from one mutual fund to another. If you've invested in one fund or several funds that have done well, don't abandon them capriciously. Stick with them. 상당히 긴 문장인데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고 그런 리서치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피터 린치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피터 린치가 이 투자 철학을 설립할 때까지만 해도 ETF라는 게 없었어요. ETF가 인덱스를 따라가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그럼 코스피, 코스닥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에 저는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투자자들한테 그런 피를 차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할지를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스탁 고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스탁이 잘 되고 어떤 스탁이 못 될지, 어떤 주식이 잘 되고 어떤 주식이 못 될지 알기 힘든 것처럼 어떤 뮤추얼 펀드 매니저가 잘하고 못할지 알기 힘드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피가 낮은 그런 ETF에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를 때는 분산 투자를 해라. 분산 투자를 할 때는 뭐 펀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 뭐 중국 펀드가 있고 미국 펀드가 있고 어떤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그렇게 똑같은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여러 개 펀드를 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다른 종류의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피터 린치는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한국 시장이 작잖아요. 주식 시장이 작으니까 정말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전 세계 곳에 투자를 하는 ETF에 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 뭐 어느 정도 그리고 나머지 emerging market이라 그래서 뭐 중국 뭐 그런 인도 그런 쪽에 러시아 그런 쪽에 분산 투자해서 하는 ETF에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상당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직접 리서치를 해서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그리고 리서치하기 귀찮다 그랬을 때는 ETF 같은 곳에 피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받지 않는 그런 피가 낮은 그런 ETF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Among the major markets of the world, the US market ranks 8th in total return of the past decade.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faster growing economies by investing some of your assets in an overseas fund with a good record. 피터 린치는 지난 10년 동안 이게 투자 철학이 설립된 지 상당히 됐는데 피터 린치가 그때 설립할 때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이 그런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한 8번째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이 미국 주식 시장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다른 주식 시장 이제 새로 이렇게 뜨는 그런 주식 시장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피터 린치가 워런 버핏이랑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의 자기 자산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투자자고 피터 린치나 아니면 존 스탁턴이라는 또 가치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미국보다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어느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른 마켓도 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이해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잘 아는 마켓에만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분산 투자 목적으로 그냥 자기가 모르는 주식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나라 거기에 투자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바에는 자기가 잘 아는 그런 마켓에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미국에 만약에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에피소드를 또 만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10K라고 있고 뭐 10Q 뭐 아니면 Annual Report 아니면 Proxy Statement 그렇게 여러 가지 정부 이런 금융기관에서 주식에 상장된 회사들한테 이렇게 한국에서 전자금융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문서들을 회사 관련, 펀더멘탈 관련된 문서들을 올리게 해요. 그런 문서들을 분석을 하는 법을 알아야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아시는 분들만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n the long term, a portfolio of well-chosen stocks and equity mutual funds will always outperform a portfolio of bonds or a money market account. In the long run, a portfolio of poorly chosen stocks won't outperform the money left under the mattress.
여기서 피터 린치가 말하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주식을 잘 선택을 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괜찮은 그 ETF나 뮤추얼 펀드를 잘 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채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적금 넣는 거 있죠. 적금 넣는 거보다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항상 이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채권이나 적금들은 정기 적금이나 그런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피터 린치는 말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 2년 안에 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1, 2년 안에 주식 폭락장이 왔을 때 눈물을 머금고 파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 거는 10년을 묵혀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최소 3년 안에 내가 이 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돈은 주식시장에 넣지 마라. 왜냐하면 폭락장이 왔을 때 눈물을 머금고 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돈은 투자를 하지 말아라. 아무튼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총 3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25가지 피터 린치 투자 차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가치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은 피터 린치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책은 Beating the Street이라고 하고 두 번째 책은 One Up on Wall Street이라고 해서 이 2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영어 팟캐스트에서는 이 Beating the Street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언제 다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여러 가지 가치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피터 린치로 돌아올 수도 있고 피터 린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워런 버핏에 대해서도 몇 번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직 중요한 것은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워런 버핏으로 돌아가서 워런 버핏 가치 투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직 제가 소재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런 버핏도 있고 피터 린치도 있고 조엘 그린블렛 그리고 필립 피셔, 찰리 멍거 이렇게 가치 투자가 많이 있어요. 존 템플턴도 있고 그런 분들의 가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책을 쓴 게 있으면 그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팟캐스트를 애플 팟캐스트에도 올리고 팟빵에도 올리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 팟캐스트를 올리니까 가치 투자 팟캐스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하나씩 봐요. 팟빵에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좀 더 자주 올려주면 안 되겠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장이 따로 있고 팟캐스트로 돈을 버는 그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이게 작업입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한 달에 2번 올리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벅찬데 아무튼 이 스케줄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팟캐스트는 끝이고요.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뭐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나 그런 데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